안녕하세요. 책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입니다. 부제는 원인 모를 염증과 만성질환에서 탈출하는 최강의 소금 사용 설명서입니다. 저자는 김은숙, 장진기 님이시고요. 이 두 분은 부부입니다. 이 두 분이 글도 쓰시고 이 책 속에 보면은 그 사파들이 들어있는데 그림까지 직접 두 분이 그리셨습니다. 이 두 분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20여 년 동안 환자들의 건강 자립을 위한 멘토이자 자연섭생법 전문가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자연섭생 전문가라고 하니까 좀 생소한 말이긴 한데, 섭생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잘 관리한다라는 뜻이고요. 앞에 자연자가 붙었으니까 약이라든지 병원에서 하는 의료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식, 즉 식이요법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앵글북스입니다. 2019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저자분들은 자하누리섭생센터라는 건강센터를 1998년도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서는 병원에서 치료하기 힘들다고 진단을 받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상담, 교육 및 섭생, 즉 그 소금을 위주로 한 식이요법이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난 약 20년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건강을 되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저자는 여기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정리한 것,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책은 이론상 그럴 것이라는 가정이나 추론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개인적인 경험 몇 가지를 가지고 일반화해서 쓴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적어도 임상 표본이 1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꾸준히 이어져 온 만큼 저자의 이 책은 그만큼 의료적 가치도 있고 신뢰성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소금에 대한 오해, 소금 섭취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때는 황금과 동일하게 여겨질 만큼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았던 이 소금이 지금 현대에 와서는 건강의 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죠. 어떻게 해서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소금에 대한 오명을 갖게 되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출처를 찾아내고 잘못된 사실을 올바로 바로잡고,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를 제시함으로써 소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데 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소금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과 생리학적 원리를 실제 치료된 그런 사례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오는데요. 소금이 부족하거나 지나칠 때 몸과 마음은 어떤 변화가 생기며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면은 소금 섭취와 관련된 실제적인 내용과 소금의 다양한 활용법도 함께 담았습니다. 저도 몇 년 동안 소금을 물에 타서 음용하고 있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소금 섭취량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제가 물도 하루에 2리터 정도를 마시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소금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 그리고 음식 먹을 때 섭취하는 소금 이외에 별도로 하루에 5g에서 10g 정도의 소금량을 더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정도가 지났고요. 그 사이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짧은 기간인데도 이렇게 변화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놀라워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인데 그에 비해서 소금 섭취량이 좀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횟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섭취량을 늘리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고, 특이한 것은
새벽에 일어나 꼭 한두 번 화장실을 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쩌다 한 번 아니면 없던지 그렇게 그 횟수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소소한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영양제를 드시기도 하고 보약을 사 드시기도 하는데 그것도 의미 있겠지만 저는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게 정말 훨씬 가치 있는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추합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이 내세운 기준을 근거로 삼아 저염식 정책을 펼치는 동안 미국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소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금 섭취량이 많은 한국과 일본, 프랑스 등이 비만 인구도 적고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낮다면서 미국의 저염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미 고혈압회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맥캐런 박사는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책적으로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미국의 심혈관 전문의이자 학자인 제임스 디니콜란토니오도 소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금 제한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동안 발표된 소금 관련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여 다양한 반증 사례를 들고 있다. 특히 그는 소금 섭취가 많은 나라들에서 오히려 고혈압, 관상동맥,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낮고 그에 따른 사망률도 매우 낮다면서 미국의 저염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소금 제한이 마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강 지침인 것처럼 학계와 정부, 보건당국이 주장해 왔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죄책감을 버리고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 섭취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을 5g, 나트륨 2g 미만으로 정해 놓았는데 하루 섭취 권장량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내 학계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수환 전북의대 교수는 권장 섭취량의 기준이 되는 연구가 단기간에 소규모 임상 실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며 맹신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연구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는 근거는 지극히 미약하며 그 반대 연구 결과도 많은데 나트륨 하루 2g 미만 섭취 제한은 고혈압, 당뇨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그는 저염식 식단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금과 고혈압 바뀌고 있는 패러다임. 소금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금과 고혈압의 관계다. 반증하는 연구가 꽤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고혈압 환자는 무조건 저염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다. 최근 소금 섭취량과 혈압 상승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사람에 따라 소금 섭취량이 혈압에 영향을 끼치는 부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소금 섭취량이 증가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염 민감성과 소금 섭취량이 늘어나도 혈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염 저항성의 두 부류가 있는데 그 비율은 거의 반반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즉 세상의 절반은 소금을 먹어도 혈압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소금 섭취가 혈압을 올리는 경우라고 해도 실제 혈압이 상승하는 폭은 그리 크지 않다. 동국대 심장혈관센터 이무용 교수는 소금과 고혈압 관련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나트륨 1g을 섭취하면 수축기 혈압 0.9mmHg가 올라간다고 한다. 소금 3g을 더 먹는다고 해도 혈압은 겨우 1mmHg가 오른다. 하루 동안 혈압 수치가 30에서 40mmHg를 오르내리는데 그에 비하면 1mmHg는 거의 무의미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혈압 수치보다 중요한 문제. 고혈압은 그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 인체의 혈액순환을 기존대로 유지하려는 인체의 항상성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약물을 써서 혈압을 낮추면 혈전으로 오히려 뇌혈관이 막히고 만다. 오고시 요이치 도카이 대학 의학부 교수가 1999년에서 2007년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에 사는 남녀 4만 명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비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혈압약을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에 비해 뇌경색 발병률이 2배나 높다고 한다. 현직 의사 마스모토 미스마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40년 동안 10만 명의 이상의 환자를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고혈압은 병이 아니며 약을 버리고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며 뇌경색은 결국 혈압약을 처방한 의사가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령자의 경우에 160에서 180mHg 정도는 괜찮다고 주장한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데이터 조작. 일본에서는 2013년 고혈압 수치와 관련된 조작 사건이 발생해 열도가 들끓었다. 의과대학 4곳과 제약회사 노바티스 파머가 짜고 혈압약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다. 일본에서 널리 판매된 혈압약 발사르탄의 데이터 논문이 조작되었으며 그 연구팀에 제약회사 직원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일본 고혈압 학회는 부정한 데이터 조작은 없었다라고 부인했지만 2014년 후생노동성은 노바티스 파머를 약사법 위반으로 도쿄지검에 고발했다. 고혈압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위원 전원에게 거액의 기부금이 전달되고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의사들 가운데 90%가 제약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논란이 된 적도 있다. 과학적 근거라는 이름 아래 화려한 통계 수치를 제시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가설이자 추정이고 확률일 뿐이다. 목적에 따라 의도한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 숫자는 얼마든지 재가공될 수 있다. 무엇을 부각시킬 것인가에 따라 실험 자체를 고안하고 표본을 선정하고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 수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제약회사, 대기업 등의 지원을 받은 대학과 연구소가 의뢰인의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수치 조작 스캔들, 연구 부정, 엉터리 실험 같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금 깨닫는다. 수치에 속으면 안 되고 숫자를 믿지 말아야 한다고. 소금과의 전쟁, 이제는 끝내야 할 때. 소금에 대해 비판 일색이던 분위기에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염식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비타민C의 결핍은 특정 질환을 일으킬 뿐이지만 염분의 결핍은 생명을 위협한다. 일본인의 고혈압증은 98% 이상이 소금과 관계가 없다. 신장이나 호르몬, 혈관, 혈액의 문제다. 대다수 일본인에게 염분을 감량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염분 감량은 건강에 큰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심장학회 지바상을 수상한 아오키 규조 박사의 말이다. 최근에는 고혈압이 소금 섭취보다 체중 증가, 비만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고혈압이 질병의 위험 인자 가운데 하나인 것은 맞지만 반드시 질병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고혈압이 모든 심장병과 뇌졸중 사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가정도 입증된 바가 없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인위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릴 때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는 견해 역시 힘을 얻고 있다. 혈압이 높아도 일상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고유한 혈압이 있다. 정상 혈압이라는 것을 설정해놓고 그 범위를 벗어난 모든 경우를 비정상으로 보면서 끊임없이 합병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질병에 대한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고혈압과 소금 섭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소금과 인체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살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이다. 그래서 피와 땀, 눈물 모두가 짜다. 분비물뿐 아니라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있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 데 필수 성분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살아가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능하다. 그럼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 소금을 쓰고 있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먹어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염액, 즉 소금물이다.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다. 수분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순환이 고루되어 피가 잘 통하고 기의 분할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수액 자체로 어떤 양리작용을 해설하기보다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 생기를 되찾는 것이다. 인체의 근육과 신경, 모든 세포는 정기적 신호로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한다. 전해질 이상이 오면 몸속에 미세한 전류가 흐를 수 없어 신경 자극 전달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에 연료를 가득 채워도 배터리의 전기적 자극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챙겨 먹어도 소금이 빠지면 생체 전기가 부족해져 기운이 없고 극도로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진다. 고맙게도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신호를 몸의 주인에게 보내준다. 구토, 어지럼증, 두통, 구역질, 무기력, 신경 이상, 염증, 통증, 가려움증, 저리거나 굳는 증상, 땀 조절과 열 조절 이상, 뇌 활동 이상, 근육 이상,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 하품, 구취, 고린내와 썩은 내를 비롯해 지독한 냄새 등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나타난다. 소금과 물이 많이 부족하면 전해질 이상이 생기면서 신체 전기의 흐름이 끊기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도중에도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 쇼크를 막기 위해서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인 셈이다. 이는 물과 소금이 생명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반증해 준다. 짠맛, 짜내는 힘, 짜내는 기운. 수분은 염분과 함께 움직인다. 염분이 있어야 수분이 조절된다. 짜게 먹는 것은 가난한 시절에 생긴 습관 때문이 아니라 실제 짜게 먹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실제 짜내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몸속 기관뿐 아니라 뇌에서도 독소가 쌓이면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찌꺼기가 많아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밀어내려면 혈압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짠맛이 들어가야 메말라가던 몸이 수분을 품을 수 있다. 소금은 물과 함께 찌꺼기를 짜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킨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낸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물도 먹히지 않아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다. 억지로 수분 섭취를 한다고 해도 몸은 체액의 전해질 농도를 깨지 않기 위해 바로 물을 배출해버린다. 소변만 자주 마려운 것이다. 소금기가 부족하면 흐르지 못하고 고이고 굳어 썩는다. 몸속에 덩어리가 생기거나 괴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억지로 마시려고 해도 물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 소금과 물이 부족해지면 찌꺼기와 노폐물은 더 많이 쌓이고 혈관이 막히기도 한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혈관이 막힐 수 있는데 현대인은 혈관이 막히거나 심장박동 이상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몸속에 짠 기운, 염이 부족하면 염증이 된다. 위염, 대장염, 비염, 중이염, 전립선염, 치주염 등 부위를 달리하면서 이곳저곳에 염증이 생긴다. 찌꺼기를 짜내고 새로워지지 못하면, 흐르지 못하면 결국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며 그 어떤 것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분자 입장에서 보면 3개월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세포의 관점으로 보면 1년 전의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흐르면서 새로워지고 생명답게 살려면 물과 소금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힘이 더 많이 필요해지면 입맛도 자연스럽게 짠맛을 찾게 된다. 몸의 지혜, 끊임없는 동적 균형. 병은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어진다. 어떤 질병이든 몸 안에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투병하려고 해도 체력이 필요하다. 건강의 핵심은 순환이다. 혈액순환만 잘 되어도 몸은 생생하다. 나이 들어 병드는 과정은 몸이 식어가고 물이 말라가는 과정이다. 혈액이 탁해지고 혈류의 흐름이 나빠지면 말단까지 피가 흐르지 못하면서 손끝, 발끝의 감각기관이 저리거나 마비가 온다. 중력을 거슬러 심장에서 피를 머리 쪽으로 보내려면 피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깨끗한 피가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쉼 없이 흐른다면 염증이 생겨도 빨리 잡히고 상처가 나도 빨리 복구되고
낡은 세포는 재생된다. 기린의 혈압은 250에서 400mHg에 달한다고 한다. 기린의 심장은 지상 기준으로 2m 위에 있고 머리는 그보다 훨씬 높은 4m 위에 있다. 기린이 머리 끝까지 혈액을 보내려면 지구 중력을 한참 거슬러야 한다. 혈압을 높이지 않는다면 밀어 올릴 수가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각자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혈압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인체의 순환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혈액량이 충분해야 한다. 혈액이 조직에 필요한 영양소를 운반하고 대사작용에서 나온 유해한 산물을 모두 없애려면 충분한 압력이 필요하다. 이 압력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몸은 물과 소금의 밸런스를 정확하게 조정하며 균형을 잡고 있다. 시시각각 필요에 따라 최적의 혈압을 자동으로 설정해 준다. 혈압이 높아진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상 혈압 수치에서 벗어나면 비정상, 병으로 진단이 내려진다. 혈압 수치가 높다는 것만으로 하루아침에 관리 대상자가 되어 평생 먹어야 한다는 혈압약을 먹게 된다. 너무 짜면 물을 마시게 되고 소금이 지나치면 중화시킬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아 먹는다. 밖으로 빼내야 한다면 소변이나 대변, 땀으로 짜낸다. 사람 몸은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 조직한다. 인간의 몸은 모든 기관이 서로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가는 유기체다. 정신과 육체, 자와 우, 활동과 휴식, 심장과 신장, 소화 흡수와 배설, 들고 나는 흐름 등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간다.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이 다르고 스트레스 상황과 해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등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 새로운 질서를 잡아간다. 몸은 매 순간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낸다. 살기 위해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몸의 지혜를 따르면 된다. 하늘을 나는 새, 개와 고양이를 비롯해 그 어떤 야생동물도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묻지 않는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몸이 원하는 것을 먹을 뿐이다. 이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든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타고난 힘이고 능력이다. 최근 소금이 염증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밝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과 독일 공동 연구진이 셀 메타볼리즘에 기고한 논문을 보면 소금이 인체에 침입한 세균을 물리치는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소금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던 도중 상처가 난 피부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금을 많이 먹인 쥐들이 세균 감염에서 빨리 회복되었고 소금을 적게 먹인 쥐들은 상처 부위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이다. 연구진들은 인체는 감염된 피부로 소금을 보내 침입자를 물리치게 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인간의 경우에도 감염 부위에 소금이 축적되는데 인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면역세포에게 소금을 공급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소금에서 살아남는 균은 없다. 소금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균은 없다. 바닷가에서 놀 때는 조개 껍질이나 바위에 상처가 나도 덧나지 않고 잘 아물었던 것도 옛날 할머니들이 상처난 아이에게 된장을 발라주었던 것도 모두 소금기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염병, 역병이 돌면 소금으로 막았다. 다치거나 찢어지고 베었을 때 소금을 먹거나 뿌리면 빨리 아문다. 이 몸이나 치아의 염증으로 통증이 심할 때도 소금이 도움이 된다. 여드름이나 종기, 뾰루지, 농, 아토피, 류머티즘, 간염, 결막염 등 모든 염증에는 소금이 필요하다. 간이 안 된 음식은 빨리 상하는데 간간하게 절여 놓으면 잘 썩지 않듯 사람의 몸도 싱거우면 염증에 시달린다. 사례 1. 고관절 괴사와 어깨 염증, 역류성 식도염 증상. 문화예술 관련 일을 하는 50대 초반의 J씨는 고관절 괴사 진단을 받은 뒤 인공관절 치환술밖에 치료 방법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실망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녔지만 갈 때마다 어떤 치료나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만 하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진행 정도를 보고 수술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더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답답해하다가 다른 길을 찾게 되었다. J씨는 중학교 때부터 편두통으로 고생했고 만성 소화불량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시력도 약하고 눈이 쉽게 피로해져 컴퓨터나 핸드폰 화면을 보기가 힘들어 주변에서 문자나 메일의 내용을 읽어줄 정도라고 했다. 타고난 예민한 기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며 포기하고 지내왔지만 고관절 문제는 그럴 수가 없었다. 통증도 심했고
걷기도 힘들어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더 절망스러웠다. 처방, 염증을 잡는 깨끗한 소금을 비롯해 고관절 기운의 뿌리에 해당하는 장부인 간담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으로 섭생하기로 했다. 팥, 보리, 밀, 귀리 등 간담을 풀어주는 곡식을 바탕으로 신맛과 고소한 맛을 가진 음식으로 영양을 해주면서 힘을 만들었다. 그리고 소금은 하루 15에서 20g 정도 꾸준히 먹었고 물은 필요할 때마다 더 먹어주고 따뜻한 차도 곁들였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찜질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긴장감을 풀어주었다. 그러자 염증이 나으면서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고 걷는 것도 편해져 2달 후에는 아픈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회복되었다. 그 후 3개월 정도 꾸준히 섭생하면서 몸의 균형이 잡히고 어깨와 목의 통증, 주기적으로 찾아오던 편두통까지 없어졌다. 역류성 식도염도 사라지고 소화력이 좋아지면서 체력도 좋아져 그해 가을에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갈 만큼 모든 기능이 정상을 되찾았다. 몸이 좋아진 후에도 소금은 늘 지니고 다니면서 스스로 섭취량을 조절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류머티즘은 관절 염증이다. 관절염이 생기면 염증으로 인해 몸이 붓고 열이 나고 심한 통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염증이 진행되면 온몸에 문제가 생긴다. 처음에는 손가락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니다 보니 나중에는 무릎, 어깨 등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통증에 시달린다. 류머티즘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데 냉기로 인한 저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출산 전후에 냉기가 들거나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경우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관절 등의 통증과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염증을 잡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지만 몸이 냉하다 보니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겨울땅과 같은 상태여서 물을 부어도 겉돌기만 한다. 이때는 몸을 데우고 체온을 올리는 찜질과 운동을 병행해야 소금이 잘 흡수될 수 있다. 처음에는 소금차 형태로 따뜻하게 마시면서 곡식주머니, 찜질팩 등으로 배를 데우고 족탕, 각탕으로 굳은 몸을 풀어준다. 증상, 교사인 30대 후반의 L씨는 두 아이의 엄마다. 둘째 출산 이후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았다가 류머티즘 진단을 받았다.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부어 있었다. 특히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펼 수 없을 만큼 굳는 조직 강직이 왔고 비명이 절로 나올 만큼 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손목이 아파서 간단한 집안일도 하기 힘들고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색깔이 검게 변해 있었다. 무릎이 퉁퉁 부어 걷거나 몸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아직 어려 엄마 손이 필요해 매달리니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통증이 너무 심해 2년째 약을 먹고 있지만 증상은 더 심해지고 고관절과 어깨에도 통증이 생겼다. 출산 후 조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임신하면서부터 무염에 가까운 저염식을 해온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였다. 처방, L씨는 곡식 위주의 기본 식사로 영양을 잘 하면서 식사 외에 소금을 따로 챙겨 먹었다. 몸속의 냉기를 빼기 위한 찜질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통증이 사라지니 약이 필요 없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2년 가까이 먹어왔던 약을 끊는 등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꾸준히 섭생하며 3개월 정도 지나자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할 정도로 좋아졌다.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려웠던 직장에도 생각보다 빨리 복직했고 6년 넘게 재발하는 일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사례 3. 중이염과 청력 이상. 증상. 중학생인 K는 어렸을 때부터 감기 걸리면 중이염으로 넘어가 고열에 시달렸고 통증이 심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지러지듯 울며 힘들어했다고 한다. 감기에 걸리면 수시로 입원했고 중이염 시술도 받았다. 그러다 농이 심해져 고막이 녹을 정도로 손상을 입었고 결국 청력 손상으로 한쪽 귀는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아야 했다. 반대쪽 귀 역시 계속 염증이 생겼고 약으로도 제어되지 않을 만큼 상태가 계속 나빠졌다. 결국 나머지 귀까지 청력을 잃게 될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 약으로도 염증이 쉽게 잡히지 않았고 성격도 산만해지고 짜증이 심해졌다. 처방,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장조림, 젓갈을 주고 음식간도 짭짤하게 하기로 했다. 염증이 심하고 오래된 상태라 음식만으로는 부족해 별도로 깨끗한 소금을 하루 3-4번씩 먹기로 했다.
소금 기운이 들어가면 몸에 쌓여있던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데 이때 염증의 잔해라고 할 수 있는 고름이나 뻑뻑한 콧물 같은 것이 쏟아지기도 한다. 걱정하는 엄마와 달리 아이는 힘들거나 아파하지 않고 시원한 느낌이 든다며 신기해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염증이 잡혔고 얼굴색이 환해지고 밝아지기 시작했다. 짜증과 화로 가득했던 성격도 차분해졌다. 중이염뿐 아니라 비염도 좋아졌고 염증과 싸우느라 못 자라던 키도 크고 살집도 올라서 인물이 달라졌다. 사례 4. 이명과 탈모 증상. 50대 사업가 L씨는 당뇨 진단을 받고 금주와 금연을 비롯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나름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왔다. 혈당 조절은 그런대로 되고 있었지만 이명이 잡히지 않아서 고민이었다. 심했다가 덜했다가를 반복했지만 늘 이명이 있었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었다. 양방과 한방으로 검사도 받고 원기에 좋다는 것도 먹어봤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이명뿐 아니라 탈모, 허리병도 있었는데 모두 수기운과 신장기운이 약했을 때 오는 증상이었다. 당뇨 진단을 받은 뒤부터 식단에 신경 쓰며 무염에 가까운 저염식을 하고 있었다. 처방, 질 좋은 소금을 하루에 3번 정도 먹고 입맛대로 간을 충분히 해서 먹기로 했다. 곡식 위주의 섭생과 찬물 안 마시기 등 생활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걷기를 하고 허리 등 신장을 튼튼히 하는 운동법도 배워 꾸준히 실천한 결과 이명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소금과 물로 수기운이 좋아지자 고집스럽던 성격도 유해졌다. 전립선 기능도 좋아지고 머리숱도 많아져 나이보다 젊어 보이자 자신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신기해했다. 몸으로 느낀 변화로 소금의 효과를 확신하게 되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운영하는 사업체의 구내식당에 소금통을 비치해 직원들이 마음껏 간해서 먹도록 했다. 지금은 건강이 안 좋은 직원에게 좋은 소금을 선물하는 등 소금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사례 5. 비염과 천식, 피부 건조, 가려움증 증상. 40대 중반 L씨는 중학교 때부터 비염으로 고생해왔다. 환절기에 심해졌다가 한겨울에는 조금 덜한 것 같다가 봄이 되면 재발하고 여름에 에어컨 바람을 쐬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비염이 심했다. 비염도 비염이지만 한번 시작하면 발작 하듯 멈추지 않는 천식은 삶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자다가 발작처럼 천식이 시작되면 흡입기로 겨우 버티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비염약을 먹고 나면 신기하게도 콧물이 멈추는데 이때 온몸의 피부가 죄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몸속의 수분이 다 말라버리는 느낌이 들고 피부가 너무 건조해 긁다 보면 피가 나고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고 다른 곳이 또 가려워 피부병까지 생겼다. 피부과에서는 비염약을 먹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해 주름도 늘어나고 외모도 나이보다 더 들어 보여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려고 했었다. 그러나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생각처럼 물이 먹히지 않았고 몸도 자꾸 무거워지기만 했다. 비염과 천식으로 숨이 차서 편히 잠을 잘 수 없다 보니 두통에 시달렸고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목도 잘 쉬고 수시로 가라앉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힘들어도 근본적인 치료법을 찾고 싶어 자연치유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고 한다. 처방, L씨 역시 저염식하던 식습관을 바꾸고 입맛대로 간을 해서 먹기로 했다. 곡식 위주의 섭생으로 영양을 하면서 깨끗한 소금을 하루 3-4번 정도 먹고 비염이 심할 때는 소금량을 더 늘려 먹었다. 소금을 먹으니 물도 자연스럽게 당겼고 소변 양도 늘어 붓기가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졌다. 물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따뜻한 물이나 상온의 물을 충분히 마셨다. 찬물을 먹던 습관도 바꾸고 천천히 걷는 운동도 병행했다. 그러자 차츰 코가 시원해지더니 비염이 좋아지고 코로 숨을 쉬고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다. 건조하고 푸석하던 피부가 윤기가 나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그 후 자신의 경험을 살려 가족들을 보살폈는데 비염과 여드름이 심했던 아들과 딸도 건강해지고 통풍과 탈모로 고민하던 남편도 건강을 되찾았다. 지금은 온 가족이 10년 넘게 소금 섭생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사례 6. 극심한 변비와 장무력증
증상 70대 P씨는 변비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장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변비약을 계속 먹어왔지만 효과가 없었고 주기적으로 관장을 해야 변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억지로 변을 봐도 또 막혀 심한 경우 의식을 잃기도 했다. 평소 저염식을 했고 섬유질이 많아 변비에 좋다는 과채즙도 꾸준히 마셔왔다.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공복에 냉수를 마시고 가스가 차서 속이 답답할 때면 얼음물을 자주 마셨다. 그러나 건강을 위한 저염식과 차가운 과채즙, 냉수 등은 몸을 냉하게 만들어 변을 막히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병원에서 장 절제 수술 날짜를 받아왔지만 인공 항문을 단 채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수술을 포기했고 다른 방법을 찾다가 상담을 받게 되었다. 처방 변부터 통하게 해야 해서 찬물을 일체 금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게 했다. 또한 소금을 하루 3번씩 챙겨 먹기로 했다. 짠맛에 해당하는 음식인 김과 미역, 다시마, 조선간장을 반찬으로 먹고 식사 외에 따로 소금을 하루 3-4번 이상 물과 함께 먹고 배에 곡식 주머니를 올려놓고 찜질을 했다. 그러자 꽉 막혀있던 변이 이틀 만에 뚫렸고 그날 이후 매일 변을 볼 수 있었다. 약물이나 관장 등 외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시원하게 변을 본 것이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소금의 힘을 체험하고 나서 소금을 잘 챙기게 되었고 무염에 가깝던 음식을 입맛대로 간을 하면서 먹는 즐거움도 찾았다. 사례 7. 간염과 축농증 증상 40대 남성 P씨는 축농증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다가 1형 당뇨, C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 1형 당뇨는 선천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경우로 평생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그때부터 매일 혈당을 재고 주사 바늘을 꽂아야 했는데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건강자립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방 기본 곡식을 챙겨 먹고 섭생을 하면서 깨끗한 소금을 먹게 되었다. 2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얼굴과 입 주변의 여드름이 사라지더니 등과 다리의 피부도 깨끗해졌다. 몸의 변화를 느끼고 인슐린 주사를 과감히 끊고 나서 혈당 체크를 했는데 주사 맞으며 조절할 때와 혈당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렇게 한 달, 2달, 1년 가까이 주사를 완전히 잊고 살았다. 그새 축농증이 없어졌고 잠을 자도 개운치 않았던 증상과 극심한 피로감도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다. 수시로 가던 화장실 횟수도 줄고 많이 먹어도 허기가 지는 일도 없어졌다. 안색도 맑고 환하게 바뀌고 머릿결도 좋아졌다. 사례 8. 발기부전과 탈모 증상 30대 후반의 직장인 S씨는 디스크와 탈모, 만성피로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다. 나름 건강관리를 신경 써서 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발기부전이었다. 그는 상담을 통해 탈모, 허리병, 발기부전, 약한 지구력, 땀 조절이 안 되는 증상 등 이 모두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처방, 소금을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곤함이 덜하고 야간요가 없어지고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거렸던 일이 줄어드는 등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2주일 정도 지나자 발기부전이 해결되었다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 자신도 놀랐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음식을 먹을 때 허겁지겁 먹던 습관이 사라지고 식사량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체질적으로 수기운이 약한 데다가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어 온 가족이 저염식을 해온 탓에 그동안 염분 부족이 심각했음을 알게 되었다. 꾸준히 섭생을 한 결과 몇 개월 뒤에는 머리숱도 많아지고 두피도 깨끗해졌다. 윤기와 핏기 없이 허옇은 얼굴에 생기가 도는 등 피부가 좋아지고 탈모가 해결되면서 자신감도 생겼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푹 잤다는 느낌이 들면서 피로감이 사라졌다. 체력이 좋아지면서 실행력도 향상되어 업무와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바뀌었고 실제 성과로 나타났다. 5년 차인 지금도 스스로 소금량을 조절하며 건강관리의 기본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사례 9. 비염과 여드름, 수학 성적의 상관관계 증상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 비염으로 불편해하며 고생하던 중학교 3학년 H는
9, 10월경부터 시작되는 비염으로 이듬해 봄까지 고생을 했다. 날씨가 더워지면 한동안 괜찮다가 에어컨을 틀면 또다시 심해지는 등 1년 내내 비염을 달고 살았다. 중학생이 되면서 여드름과 등드름도 심해졌고 다리의 습진 부위 역시 더 넓어졌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집중력도 떨어지고 성격도 까칠해 유별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승부욕도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짜증이 나고 그 짜증을 주변 사람에게 풀고 있었던 것이다. 처방, 곡식으로 영양을 잘하고 깨끗한 소금을 하루 3번 이상 잘 챙겨 먹기로 했다. 그 외에는 입맛대로 자유롭게 먹고 싶은 것을 먹도록 했다. 대신 수시로 먹던 찬물과 음료수 등은 차갑지 않은 상태로 먹거나 따뜻하게 먹기로 했다. 운동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주 2회 꾸준히 운동을 나왔고 운동 전후로는 소금을 꼭 챙겨 먹었다. 물과 소금으로 깨끗해진 혈액이 잘 흘러 몸이 따뜻해지자 비염이 좋아지고 여드름과 등드름, 무좀, 다리 습진도 좋아졌다. 무엇보다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져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훨씬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었다. 성격이 차분해지고 짜증이 줄고 얼굴빛이 환해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특히 포기하다시피 한 수학 과목이 성적이 오르자 공부에 소질이 없다고 여겼던 생각이 바뀌어 자신감도 생겼다. 식사 외에 500ml 보리차나 이온 음료에 1% 정도로 소금을 녹여 2~3병 정도 마시며 공부했고 더 필요하다 싶을 때는 소금량을 늘렸다. 효과를 경험했기에 부모님이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챙겨 먹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3년간 하루 12에서 15g 정도 꾸준히 먹으며 공부했고 입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어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다. 사례 10. 항생제도 듣지 않았던 반려견의 염증. 증상 H씨는 집에서 슈나우저 랄프 수컷 17세와 요크셔터리어인 토토 수컷 13세를 기르고 있다. 슈나우저가 염증이 많았는데 동물병원에서는 원래 염증이 잘 생기는 견종이라고 했다. 평소 몸에 부스럼이 많고 귀에 염증이 자주 생기고 유독 무서움을 많이 탔다. 그래서 소금 섭생으로 건강을 찾고 그 효과를 경험했던 H씨는 동물도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여겨 소금을 먹이게 했다. 처방, 몸무게 8kg인 슈나이저에게 하루 3번 한 번에 1g 정도 소금을 사료나 일반 음식에 섞어 주었다. 사료와 함께 줄 때는 물에 불려 타주기도 했다. 그러자 귀의 염증과 몸에 난 부스럼이 줄어들더니 없어졌다. 빠르면 하루 만에, 길어도 2~3일이면 회복되었다. 평소에도 먹는 것을 크게 제한하지 않고 입맛대로 주었다. 개들은 선입견이 없고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먹고 먹기 싫으면 절대 안 먹는다. 염증이 생기면 평소보다 소금량을 늘리고 좋아지면 줄이는 등 소금으로 건강관리를 해준 덕분에 현재 노령임에도 건강하고 염증도 거의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더 어린 나이부터 소금을 먹인 토토는 지금까지 염증도 거의 없고 훨씬 건강하다면서 소금의 효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우리 몸 모든 조직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정보를 교환한다. 입맛은 결국 몸이 원하는 몸 맛이고 뇌가 보내는 신호다. 미각은 생존의 필수적인 주요 감각이다. 잘 살려면 잘 먹어야 하고 잘 감각해야 한다. 영양학, 의사, 전문가의 기준이 아닌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먹어야 한다. 입맛은 개성이다. 물론 지난 20년 넘는 시간 동안 건강을 잃고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소금 때문만은 아니다. 단단하던 고정관념을 깨고 온갖 두려움,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몸의 지혜를 알게 되고 몸의 지혜를 따르면 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